2026년 1월,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 여러분의 장바구니는 안녕하신가요? 이번 주말 마트 과일 코너에서 딸기 한 팩 가격을 보고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전국 곳곳의 딸기 농가에서는 수백 킬로그램의 딸기가 그대로 폐기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비싸서 못 사고, 농가는 팔지 못해서 버리는 상황.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2026년 우리 식탁 전체를 뒤흔들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딸기 폐기 사태의 진짜 원인과 우리 장바구니에 미칠 영향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를 이해하려면 생산 유통 불균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생산 유통 불균형이란 생산된 농산물의 양과 실제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양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들어진 것과 팔리는 것 사이에 거대한 블랙홀이 생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농산물에는 다른 상품과 다른 세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절성입니다. 딸기는 12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생산됩니다. 둘째, 부패성입니다. 딸기는 수확 후 3일에서 5일 내에 판매되지 않으면 상품성을 잃습니다. 셋째, 생산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스마트폰처럼 주문량에 맞춰 생산량을 바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결합하면 특정 시기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1월, 지금 이 순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25년 12월부터 전국 딸기 농가의 수확량이 예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원인은 2025년 가을의 이상기온이었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길어지면서 딸기 생육 속도가 빨라졌죠. 농가 입장에서는 수확량이 늘어난 것이 반가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시기 소비시장은 어땠을까요? 2026년 1월 초 명절이 끝난 직후입니다. 명절 지출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은 과일 구매를 줄였습니다. 특히 딸기처럼 가격이 높은 과일은 더욱 그랬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쳤습니다. 유통망의 변화입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산물은 대형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온라인 직거래, 새벽 배송, 구독 서비스 등 유통 채널이 다각화됐습니다. 채널이 다양해진 건 좋지만 각 채널이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특정 시기에 대량 공급이 발생하면 어느 채널도 이를 소화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낮추면 되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농산물 가격에는 하방 경직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산비, 인건비, 포장비, 운송비 등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는 가격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선 아래로 가격을 내리면 농가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단 하나입니다. 폐기입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첫째 주 충남 논산의 한 농가는 500kg의 딸기를 폐기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0kg 이상의 딸기가 땅에 묻혔죠. 농가 대표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들의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알 한 알 정성 들여 키운 딸기를 버리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하지만 팔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는 단순히 딸기 농가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영향, 소비자 물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폐기가 늘어나면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농가들이 손실을 만회하려면 살아남은 물량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폐기 사태가 반복되면 농가들은 다음 시즌에 생산을 줄입니다. 생산이 줄어들면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결국 가격은 더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사이 이런 악순환을 겪은 농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파입니다. 2028년 봄 대파 가격이 폭락하자 많은 농가가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겨울 대파 가격은 한 단에 10,000원을 넘어서며 금파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딸기도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초 폐기, 2027년 초 가격 폭등. 두 번째 영향, 농가 소득입니다. 이번 폐기 사태로 직접적인 손실을 입은 건 농가입니다. 딸기 재배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난방비, 묘목, 인건비까지. 한 농가가 1년간 딸기 재배에 투입하는 비용은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만약 수확한 딸기의 30%를 폐기하게 되면 농가는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손실이 반복되면 농가는 대출을 받거나 영농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딸기 재배 농가 수는 전년 대비 8%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영향,
식품 공급망 전체의 불안정성입니다. 딸기는 단순히 과일로만 소비되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의 원료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딸기잼, 딸기우유,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 케이크. 이 모든 제품의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2020년 1월 둘째 주, 실제로 일부 카페 체인은 딸기 메뉴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022년 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대책은 산지 폐기 지원금 확대입니다. 폐기하는 농가에게 킬로기당 일정 금액을 보상해 최소한의 손실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폐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폐기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책은 할인 쿠폰 지원입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1월 둘째 주부터 일부 지자체는 농산물 할인 쿠폰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임시방편입니다. 쿠폰이 끝나면 소비는 다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 생산 예측 시스템입니다. 기후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확량을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2020년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해 농산물 폐기율을 40% 줄였습니다. 두 번째 방향, 가공 및 저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신선 판매가 어려울 때 즉시 냉동이나 가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산지 근처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본 후쿠오카현은 2022년 이 방식을 도입해 딸기 폐기율을 25% 낮췄습니다. 세 번째 방향, 계약 재배 확대입니다. 대형 유통사나 가공업체가 미리 물량을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농가는 판로를 걱정하지 않고 기업은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방향 모두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응, 구매 타이밍 조절입니다. 1월은 딸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입니다. 만약 꼭 지금 먹어야 하는 게 아니라면 2월 중순이나 3월 초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때는 공급이 안정되면서 가격도 내려가고 품질도 더 좋아집니다. 두 번째 대응, 대체 과일 선택입니다. 딸기만이 비타민C의 유일한 공급원은 아닙니다. 귤, 키위, 파프리카 등도 비타민C가 풍부하고 지금은 딸기보다 가격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세 번째 대응, 가공품 활용입니다. 냉동 딸기나 딸기잼은 신선 딸기보다 가격 변동이 적습니다. 스무디나 베이킹에 사용한다면 굳이 신선 딸기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관련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기회가 보일까요? 이번 사태는 농산물 유통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 콜드체인 물류입니다. 신선 농산물의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냉장, 냉동 물류 시스템입니다. 국내 콜드체인 시장은 2026년 기준 약 8조 원 규모이며 연평균 12%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 농산물 가공 기술입니다. 신선도 유지, 급속 냉동, 건조 기술 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동결 건조 기술은 영양소 손실 없이 장기 보관이 가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회, 농업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생산 예측, 수요 매칭,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여러 스타트업이 이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책 방향입니다. 농업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 방향은 스마트팜 확대와 산지 유통 혁신입니다. 이 방향과 일치하는 기술이나 서비스에 정부 지원과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의 딸기 폐기 사태.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농산물 공급망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징후입니다. 계절성, 부패성, 생산 조절의 어려움. 이 세 가지는 바꿀 수 없는 농산물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유통구조, 저장기술, 수요 예측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구매 타이밍을 조절하고 대체재를 선택하고 가공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콜드체인, 가공기술, 데이터 플랫폼 같은 솔루션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입니다. 이번 딸기 사태를 통해 우리는 식탁 위의 과일 하나에도 복잡한 경제 구조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장바구니 물가와 농업 경제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경제 드라이브였습니다.